자,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입니다. 이 파트가 이제 가장 거기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죠. 이 파트가 조금 양이 되지만 한 문제가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보다는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활동입니다. 이제 화재 사항 등이 발생이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관계인의 소방활동이죠. 관계인 하면 그 소방 대상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소유자라 말합니다. 이들이 제일 첫 번째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화재 등이 발생이 딱 되었다랍니다. 그럼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에는 인명사고이면 인명구조활동일 것이고 소방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다가 두 번째 딱 보시면요. 소방대가 이제 도착했으면 그 내부 구조를 잘 알 것이니까 소방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조 활동을 위한 각종 어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설계도 등도 다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관계인들이 제일 첫 번째 진압 업무와 안내 업무가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인들이 소방 활동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소방 자동차가 이제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하겠죠. 출동할 때 긴급 출동할 수 있고 우선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 통행과 우선 통행. 모든 차와 사람은요, 소방 자동차, 요 지휘차를 포함하고 구조차를 포함합니다. 해서 출동할 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적이란 말 쓰지만 실제 사이렌을 울리면 무조건 이제 다음의 행위를 못한다라고 밑에 나와 있죠. 사이렌을 울리면 진로 양보를 해야 되고 끼어들면 안 되고 가로막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다 처벌 사항이 다 있으니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또 구조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출동할 때 비켜줘야 된다는 업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 내용들은 이 법에 있습니다. 즉 소방기본법에 다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 말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요. 도로교통법에 의한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 소방기본법에 있는 내용 말고 기타 필요할 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서 이 법을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법명도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이 필요한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뭐냐 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요,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이 주 출입구라든지 거기 입구에 다 설치가 딱 되어집니다. 또 거기에는 주차 등 하거나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라고 이제 방해 행위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이번 시험에 나왔었죠.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하고 3층 이상의 기숙사라는 부분 반드시 외워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5분 보시면 소방 활동구역이 나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해당 불이 난 어떤 건물이라든지 화재상이 발생한 그 현장 외에도 번질 수 있으니까 인근까지 포함해가지고 소방 활동구역을 정하는데, 활동구역은요, 누가 정하느냐면 현장에서 지휘하는 책임자가 있죠. 소방대장이 정합니다. 대장이. 그래서 요 소방본부장이 아니고 현장에서 도착한 소방 최고 책임자, 이들이 활동구역을 딱 정하면 활동구역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이들 외에는 출입을 못하게 제한합니다. 물론 소방대가 소방활동하겠지만 이들 말고도 이제 안내 등을 위해서 소방 대상물에 바로 관계인들이죠. 관계인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안에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각종 어떤 가스나 통신, 수도 등을 잠금 장치하는 그 시설 종사자들도 출입을 할 수 있고요. 또 구호를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 구호 인력도 추출할 수 있고, 또 기자들 있죠. 취재 인력도 그 내부에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방해되면 안 되겠죠.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경찰들도 그 안에 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 외에는 출입을 못해요. 못하니까 밖에 서 있죠. 밖에서 그냥 서 있습니까? 불구경하고 있죠.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소방활동 종사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 현장의 책임자, 소방대장입니다. 위급 시에는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소집해서 화재를 통해 종사를 하게 할 수 있고, 또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 보호 장비를 갖추고 활동을 하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활동을 하면요, 시도지사한테 활동 비용을 지급을 받습니다. 비용 때문에 다 시도지사가 지급합니다. 하지만 관계인들, 그 건물 주인들, 그 다음에 불을 내신 분들, 물건을 훔쳐 가시는 분들은요, 이제 처벌하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 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7번 보십니다. 소방본부라든지 소방서장, 소방대장들은요, 소방대상물뿐 아니고 이 불이 번질 수 있고 기타 각종 어떤 이 출동 등을 위해서 길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소방대상물 외에도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요, 차량이나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이 발생한 손실이 있으면 손실보상 곧 뒤에 나옵니다. 해주지만요, 법을 위반해서 정차되어진 차량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말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소방본부나 소방대장들은요, 소방용수가 있겠죠.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기타 물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가스 등의 위험물의 공급을 또 차단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조치 때문에 발생한 손실때도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청구에 의해서.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소방본부나 소방서나 소방대장들은 필요할 때 피난을 명령을 할 수 있고 또 기타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도 할 수 있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상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중요한 사항이 나오죠. 이런 소방활동이 있습니다. 활동이라는 것은요, 불이 났을 때 불을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이 소방 활동입니다. 이게 말고도 이제 기타 활동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응원, 동원 나오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응원, 동원. 자, 서울시에서도 저기에서 동북 쪽에 있는 노원구라든지 도봉구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요, 관할은 시도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저 끝에 있는 금천구라든지 저 밑에 있는 강남구에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길이 많이 막히겠죠. 그러면 바로 위에 경기도 지역에 보시면 바로 노원구 바로 위에 보시면 어정부가 딱 보입니다. 출동해 좀 빨리 불을 끌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어정부에서 큰 불이 났어. 그런데 저 평택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빨리 와도. 그러니까 이때는요, 바로 도봉서에서 가서 불을 꺼주면 바로 불을 빨리 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인접하고 있는 시도 간에는요, 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응원, 협약을 미리 체계를 딱 해줍니다. 응원이다, 옆에 간다, 응원입니다. 멀리 간다, 동원. 응원은 옆에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하는 소방본부라서에서 응원을 요청하면요, 거절 못하고 출동을 해야 된다. 출동할 때도 출동했으면 현장 본부장 등의 지휘를 받을 것이며 경비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응원 협약을 통해서 미리 협약을 통해서 경비 집행에 대해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협의에서 규약으로 다 정해놓죠. 협의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협약을 체결한다. 여기에 따라서 경비 발생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응원 옆에 간다 이겁니다. 자, 동원 이번에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큰 불 났습니다. 서울서 갔습니다. 강원도에서 갔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소방청장이 각 시도지사한테 소방력 동원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된다 딱 보이죠. 그래서 필수 인력 물건은 다 출동을 해서 멀리 가서 불을 끄는 일에 다 협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동원시킵니다. 동원. 소방청장이 동원시켜요. 응원은 옆에서 요청하면 가준다. 동원은 소방청장이 동원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요, 멀리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요, 이 도움을 받은 상황이 발생한 시도 부담이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몇 천억, 몇 백억, 몇 천억을 아마 각 시도에다 이 경상북도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럼 쫄딱 망합니다. 망하니까 이렇게 대비해서 사실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하지. 만약에 이번에 그 강원도에서 왔는데 이 경상북도에서 비용을 만약에 100억을 줬다. 그러면요, 강원도에 불났다. 그러면 또 출동하죠. 그럼 또 강원도에서 100을 받아내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협의 통해서 결정하는데 대부분 다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는요. 이렇게 하시고 이 파트를 딱 정리해 주세요. 옆에 간다, 응원, 멀리 간다, 동원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소방 지원 업무 보입니다. 여러분들 K-팝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누굽니까? 임영웅이 행사장 가보시면요. 저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또 장모님 때문에 행사장에 몇 번 가봤는데요. 가보시면요. 소방대에서 소방 응원 그 구급차가 한 3대 정도 딱 깔려 있고요. 소방차도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 활동이 아닌데 지원 업무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방청본서는 말입니다.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방 활동 외에 다음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오른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산불
진압 활동이 있죠. 사실 요건 말입니다. 산림청, 산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불을 꺼야 됩니다. 근데 산림청에서 거의 불을 끌 수 있는 전문직이 별로 많이 없죠. 소방청에서 지원 요청해서 지원해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해 때문에 급수나 배수 활동도 하기도 하고 특히 3번 보시면 집회나 공연 등에서 행사장 대기 업무도 수행을 해줍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요. 7번에 보시면 방송 제작 촬영 업무에 보시면 별일 없고 큰일이 없으면 소방차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원을 요청을 하면요. 특별한 일 없고 활동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업무를 수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대신 이 활동 비용 등은요. 지원을 요청한 단체한테 철저하게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촌지도 좀 주고, 각종 어떤 점심값도 주고, 또 각종 사은품도 같이 좀 주고 이렇게 해야, 그런 어떤 맛에 갔다 와서 대민 봉사도 한다. 이런 마음에서 갔다 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안전활동입니다. 생활안전활동을 또 잘 보세요. 이건 소방 지원 업무와 틀립니다. 자, 소방청 본서는요, 신고가 접수가 되어지면 밑에 있는 이 박스에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그래서 고드름, 그죠? 얼음 굳은 고드름 제거라든지 위해 동물, 각종 어떤 멧돼지 등이죠. 벌집 제거 등도 이제 신고만 하면 출동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지원 활동하고 여기 생활안전활동 비교하는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생활안전활동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보입니다. 위급한 상황은 제외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위급하면 더 출동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급하면 정상적인 소방활동, 인명구조활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은 일반적인 소방활동이고 위급하지 아니한데 접수가 되어지면 귀찮아도 출동을 하게 해야 된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번 상 보시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멧돼지, 저번에 대전서 퓨마가 탈출했는데 퓨마를 쏴주겠죠. 죽였습니다. 퓨마라는 것은 아주 보호 동물인데, 그래서 야생 보호 동물단체에서 보호하자 했을 때도 이 처음엔 사람이 상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쏴주겠다. 이런 활동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또 필요할 때 경고하거나 또 행위를 제재할 수도 있다는 말 더 보입니다. 자, 또 소방활동에 대한 기타 지원이 딱 보이죠. 소방활동의 면책이 딱 보입니다. 공무원분들 출동하다 보면요. 급하다 보니까 일반인 차를 치고 갈 수 있고 차에 앉아있는 분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가피했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요. 그러한 사항을 참작해서 형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해야 되겠죠. 또 소송 지원입니다. 그렇게 감면을 해주는데 불구하고도 민사상 소송을 또 제기도 하기도 합니다.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청본서에서는요. 이런 민사소송 등이 제기가 딱 되어지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보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이 또 중요하겠죠.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소방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이들의 청구에 따라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또 해줍니다. 이 보상 범위는요, 소방청과 시도에서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서 보상을 또 해줍니다. 자, 밑에 또 중요한 사항 보이네요. 소멸시효고입니다. 자, 소방 손실보상은요, 안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행사 안 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밑에 보상금 지급 절차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손실, 위에 있는 생활안전활동, 또 소방활동 종사명령, 또 강제처분, 또 기타 각종 어떤 차단 조치 등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손실 보상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돼. 청구는 소방청하고 시도한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면 안 되고 소방청과 시도한테 이것을 청구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요, 청과 시도에서는 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가지고 심사 의결을 거칩니다. 거쳐요. 자, 그래서 거치면요, 일단은 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간다 해서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의를 해봐야 돼. 대신요, 한다 안 한다 여부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청구가 있으면요, 60일 안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요, 의결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한다, 안 한다, 결정합니다. 해요. 자, 그리고 또 4번 상 보시면요, 결정을 했으면 결정 10일 안에 그 결정 내용을 통지해줘야 돼. 보상합니다, 안 합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청구하면 60일 안에 결정하고 결정이 되었으면 한다, 안 한다,
둘 다 뭐든지 간에 10일 안에 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통지한 사항이 보상금 주겠다라고 결정해서 통지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해라 하죠. 해서 60일, 10일, 30일, 60일, 10일, 30일. 우리가 10일, 60일, 10일은 뭐였습니까? 저기 그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어 가지고 10일 안에 조치를 요구하면 지방에서는 60일 내에 결정해야 된다. 결정했으면 10일 내에 다시 결과를 통지하라. 10일, 60일, 10일이죠. 여기는요, 보시면 10일, 30일, 60일, 10일, 30일 이런 부분도 다 절차는 꼭 알아두시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자, 계좌 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 할 때는요, 현금 지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또 나오는 파트가 보이는데 이 페이지는 그렇게 볼 것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소방훈련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 훈련입니다. 화재, 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현장지휘 훈련에서 5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 2년마다 한 번씩 2주 이상 집합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딴 거는 자, 쭉 넘어가시고요. 뭘 보시느냐. 제일 밑에 화재 등 통지 요상도 중요하죠. 옆에 보시면 소방신호 종류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종류가 4가지입니다.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그때 답은요, 예비신호. 라는 것은 여기에 없는데 이것이 나와가지고 틀렸다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요. 사고 현장. 여러분들 우리가 불을 꺼주거나 인명구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관계인이 아니면 그렇지만요. 이제 이 화재 상황이나 인명구조 상황이 발생해서 확인을 한 목격을 하면요. 신고해야 될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발견한 사람들은 지체 없이 소방 본서 기타 행정관에 알려야 된다. 신고 의무는 있고요. 이것이 제가 봤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요, 나중에 처벌도 받게 됩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요, 이러한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기 나는 소독을 실시할 때는요, 미리 이 불로 오인되어서 소방차 친구가 되어서 출동할 수 있어.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시장 지역, 공장 창고 밀집 지역, 목조 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밀집 지역, 석유 화학 제품 생산 공장 있는 지역 등에서는요, 불을 피우거나 또는요, 연기 나는 소독 등을 실시할 때는요, 연막 소독을 할 때는 요 화재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미리 신고를 해 놓아야 된답니다. 요 장소가 다음 법률에 있는 바로 화재 경계 지구와 유사하게 몇 개가 빠진 상태로 나옵니다. 이 장소하고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방 기본법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법률 소방시설법, 이것도 한 문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